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분식회계의 목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기업이었던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 그리고 합병을 전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했던 회계법인과 국민연금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제 가치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가치를 부풀린 것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그와 같은 가치 평가를 내린 것인지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당시 삼성물산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단 뭐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이 2015년도에 이제 합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삼성 그 합병 전,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36.3%를 가지고 있었고, 네. 이제 삼성물산도 4.9%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합병의 어떤 비율을 정하고 이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대의 어떤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훨씬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삼성물산도 일단 4.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물산이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상대방 회사 이제 제일모직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합병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삼성물산이 과연 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평가 자체를 제대로 했느냐. 만약 제대로 하지 않고 뭐 부풀리기를 해서 네. 결국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비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냥 삼성물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이 당시 삼성물산의 배임 가능성까지 수사할 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공정 가치, 이제 시장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했다고 한다면 제일모직의 어떤 회사 가치가 굉장히 고평가된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결국 제일모직이 한 주에 삼성물산 주식이 0.35 비율로 합병이 됐거든요. 그러면 삼성물산에게 불리하게 한 거고 결국 주주에게 손해를 미친 거고 회사 자체에 대해서 손해를 미친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네.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가능성도 높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감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도 상장 이후부터 특별감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가 특별감리를 해보니까 이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제 증손위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 뭐 증손위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자체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증손위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이제 특별감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검찰은 합병 전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던 회계법인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몇 개월 사이에 뭐 주식의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가 뭐 늘었다, 뭐 줄었다 이렇게 고무줄처럼 움직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합병 전에 삼성물산이 안진 회계법인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대해서 네.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안진 회계법인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19조 정도 된다고 했다가 한 3개월 정도 통합하고 나서 이제 6조 원을 줄여요. 네. 그러면 한 3배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개월 사이에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삼성물산에서 안진 회계법인에서 이 해준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합병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데도 보면 내부 분석 자료에 보면 1차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조 원을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11조 원대로 이게 늘려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6조 원대로 확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기업 가치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금액 자체도 사실은 뭐 안진회계법인은 최고가 19조, 그다음에 6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최고가 11조, 이제 가치 평가가 네. 그다음에 6조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과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평가를 한 거냐, 공정가치 기준이 뭐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 수사해서 처벌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결론을 내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오늘 19일입니다. 법원에 네. 첫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이제 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하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제 19일에 신문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신문을 한 번으로 끝낼지 아니면 신문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기록 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신문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신문을 한두 번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가처분에서 증선유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삼성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증권위가 제재한 것이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하는데도 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금융당국에서 제재한 걸 다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고요. 네. 주식 거래도 재개가 됐습니다. 반면 경남제약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뭐 형평성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일단 과징금에 있어서도 경남제약은 4천만 원, 근데 삼성바이오는 80억 정도 과징금 처분 결정이 내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재개가 바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인데 네. 이제 허위로 매출 채권을 계상을 해서 아하. 이걸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상장의 유지를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채무의 어떤 그 회계 투명성 그리고 기업의 계속성, 재무의 안정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대표하고 현 대표가 굉장히 소송을 하고 있고 전 대표가 그 횡령 배임으로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업 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 어떤 재무 안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됐지만 이걸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다 봅니다. 네,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아니 뭐 경남제약은 그 여러 가지 뭐 분식으로 보면 삼성바이오에 비해서 훨씬 더 소규모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남제약에 대해서 상장 폐지하는 것 자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